아, 그런 거 하나가 습관이 되는 거야. 스노우볼이라고 하지. 스노우볼? 스노우볼. 그 스본 아니에요? 뭐? 네? 스노우볼? 스노우볼처럼 굴러가는 거지. 한 개씩 접어도 되지 않을까? 근데 저렇게 작은 빼빼로가 나중에 햄버거가 되는 거지. 그냥 네가 먹는 거. 한번 먹어. 그거 이거 그래 난 잘 먹지. 연락이 때 먹어. 아니 빨리 내 DM에 응답해달라고. 너무 내 DM에 응답하도록. 문제를 풀어볼까? 내 DM에 응답하도록. 자, 38번에 별표 3개. 두 문제. 이게 맞지? (38번) 선생님, 응? 몇 시에 끝나요? 9시. 딱 9시. 나도 일찍 끝내고 싶은데 어쩔 수 없어. 이거 자, 내가 이 값의 최소값 계산해 볼게. 자, 이 둘은 우선 양수지. 양수인 거 이해되지? 이 둘은 우선 양수이고 역수 관계니까 곱이 일정하지. 1로. 그러면 산술기하 이용해서 합의 최소값 계산할 수 있지. 네? 그래서 합의 최소값이 얼마가 나온다? 2가 나온다. 이거 이해돼? 다시. 자, 이 둘은 양수이면서 역수 관계지. 즉 곱이 일정하지. 따라서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부등식을 이용해서 합의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지. 합의 최소값을 구해주면 2가 나옵니다. 자, 4의 x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제곱은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제곱 빼기 2와 같이. 그치? 자, 그러면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라고 치환하면 얘는 t제곱 빼기 2가 되고 얘가 t가 되는 거지. 이해된다? 다시. 자, 4의 x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제곱이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전체 제곱 빼기 2와 같이. 그럼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라고 치환하면 얘는 t제곱 빼기 2지. 그러면 주어진 함수가 이게 t에 관한 2차 함수로 바뀌지. 알까야 돼? 자, 그리고 t의 범위는 최소값이 얼마라고? 2. 2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지. 이해돼? 그럼 2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 t에 대해서 t에 관한 2차 함수의 최소값 계산하는 문제지. 최소값을 가지는 t값을 찾아야 되니까 그래프 그려주면, 자, 아래로 블록하고 축의 방정식이 t는 3 나오지. 자, 근데 우리가 보는 t의 범위가 2보다 크거나 같은 t니까 t가 3일 때 최소값 같겠네. t 자리에 3 대입해서 답 내주면 마이너스 11입니다. 이해되는가? T가 이거보다 큰 2보다. 오케이?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라고 취하면 4의 x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제곱은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전체 제곱 빼기 2니까 t제곱 빼기 2랑 같이. 자, 그리고 t의 최소값은 2니까 t의 범위는 2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의 집합. 그런 주어진 함수가 이렇게 t에 관한 2차 함수로 바뀌지. 이제 t의 범위가 2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니까 2 이상의 실수 t에 대해서 t에 관한 2차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로 바뀌지. 최소값을 가지는 x값을 t값을 찾기 위해서 그래프 그려보면 아래로 볼록하고 추계 방정식이 t는 3. 우리가 관찰하는 t의 범위가 2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 t니까 t가 3일 때 최소값을 갖지. t 자리에 3 대입해주면 최소값 빼기 11이다. 이해되지? 자, 넘어가서 41번 볼까? (41번) 자, 16의 x제곱 빼기 2의 x제곱 플러스 3제곱은 0. 자, 이거 방정식의 모든 실근의 곱을 구하래. 자, 이항시켜주면 자, 16의 x제곱이 2의 x제곱 플러스 3제곱과 같지. 자, 지수 방정식 어떻게 푼다고? 밑을 통일시켜서 자, 밑을 2로 통일시켜주면 16은 2의 4제곱이니까 16의 x제곱은 2의 4x제곱과 같지. 자, 그러면 x제곱 더하기 3이 4x랑 같지. 그러면 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0 나오지. 모든 실근의 곱 얼마다? 근과 계수의 관계식 사용해서 3. 그래서 지수 방정식 밑을 통일시켜서 푼다. 밑을 통일시켜서 1대1 함수 성질을 이용해서 푼다. 알겠지? 자, 그러면 43번 얘도 마찬가지거든. 43번도 지금 10 루트 10의 x제곱이 100분의 1에 x 더하기 4분의 1제곱과 같을 때 정수 x값을 계산하래. 지수 방정식이지. 밑을 통일시켜야지. 자, 밑을 몇으로 맞춰? 이 전부 다 10의 거듭제곱을 표현할 수 있지. 밑을 10으로 맞춰주면 되네. 자, 10루트 10은 10의 2분의 3제곱이지. 그럼 10의 2분의 3제곱의 x제곱이니까 10의 2분의 3 x제곱과 같지. 자, 루트 10이 10의 2분의 1제곱이잖아. 그럼 10 곱하기 10의 2분의 1제곱이니까 10의 2분의 3제곱이지. 자, 그리고 100은 10의 제곱인데 얘는 100의 역수니까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지. 10의 마이너스 2제곱에 x 더하기 4분의 1제곱이니까 10의 마이너스 2x 빼기 2분의 1제곱이지. 따라서 2분의 3x제곱이 마이너스 2x 빼기 2분의
2분의 1과 같네. 오케이? 자, 양변에 2 곱한 다음에 좌변으로 이항시켜주면 이렇게 되지. 자, 그럼 3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1이요. 정수 x 값이 빼기 1이다. 오케이? 지수 방정식 어떻게 본다고? 밑을 통일시켜서 1대1 함수 성질을 쓴다. 오케이? 간단해. 풀 방법이 너무 간단하다. 넘어가서 뭐 풀지? 45번. 자, 45번. 자, 8의 x제곱 더하기 8의 1 마이너스 x제곱은 6. 요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분의 베타 값을 구하래. 자, 양변에 8의 x제곱을 곱해볼게. 양변에 8의 x제곱을 곱해볼게. 그러면 8의 x제곱의 제곱 더하기 8이 6 곱하기 8의 x제곱 되지. 그럼 8의 x제곱의 제곱 빼기 6 곱하기 8의 x제곱 더하기 8이 0이지. 자, 8의 x제곱을 t로 치환해주면, 자, 그럼 t의 범위는 어떻게 돼? 양수. 지수함수의 치역이 양수니까. 그러면 t제곱 빼기 6t 플러스 8이 어떻게 되지? 여기까지 돼? 자, 요 방정식에 두 실근이 알파 베타였다면 요 t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은 8의 알파 제곱과 8의 베타 제곱이지. 이거 이해되나? 자, 요거 인수분해해서 해 구해주면 t-2 곱하기 t-4로 인수분해 되니까 그 해가 어떻게 나와? 2랑 4 나오지. 오케이? 자, 근데 문제에서 베타가 알파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8의 베타 제곱이 8의 알파 제곱보다 크겠지. 그럼 얘가 4고 얘가 2인 거지. 이거 해야 돼? 자, 지수 방정식 어떻게 푼다고? 밑통일 밑을 2로 맞춰주면 되지. 2의 3알파 제곱이 2. 3알파가 1이니까 알파가 3분의 1. 지수 방정식 밑통일. 자, 2의 3베타 제곱이 2의 제곱과 같이. 3베타가 2니까 베타는 3분의 2. 오케이? 베타가 알파의 몇 배? 2배. 알파분의 베타가 2다. 알겠지? 자, 50번. 잠시만요. 질문이 꽤 나올 것 같아요. 이거 오답을 어떻게 확인하지? 오답을 했는지 안 했는지. 오답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자, 50번. 2의 x 플러스 2제곱 더하기 3의 y 마이너스 1제곱. 자, 요 값이 11이고. 자, 2의 x 마이너스 1제곱 더하기 3의 y 더하기 1제곱이 28이네. 자, 요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라고 했네. 자, 요 연립방정식 잘 보면, 자, 2의 x제곱과 3의 y제곱이 반복해서 등장하지. 오케이? 그래서 요 각각을 치환하겠다. 자, 2의 x제곱을 a로 3의 y제곱을 b로. 자, 그러면 2의 x 플러스 2제곱은 2의 x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4a지. 그지? 자, 3의 y 마이너스 1제곱은 3의 y제곱 나누기 3이니까 3분의 b지.
2의 x-1제곱은 2의 x제곱 나누기 2니까 2분의 2. 3의 y 플러스 1제곱은 3의 y제곱 곱하기 3이니까 3bc. 자, 위의 식에다가는 3을 아래 식에다가는 2를 곱해주면 개수를 정수로 만들어 볼게. 그러면 자 12a 더하기 2가 33 a 더하기 6b가 56 이렇게 되지. 자 b를 소거하기 위해서 위의 식에 양변에 6을 곱해주면 자 72a 더하기 6b가 198이지. 자, 요 식에서 아래식 빼줄게. 그러면 71a가 142 나와서 a가 2 나오지. 근데 a는 2의 x제곱과 같잖아. x가 1이지. 자, a가 2니까 6b가 54, b가 90, 3의 y제곱이 9인 거지. 지수방정식 및 통일 y가 있다. 오케이? 쉽지? 말만 뭐 지수방정식이지. 이거 공통수학 원에서 했던 연립방정식 같듯이. (53번) 자, x의 x제곱 곱하기 x의 6제곱은 x의 x제곱의 세제곱과 같다. 자, 이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구하래. 알파 베타 계산하라는 거지. 자, 곱셈은 지수의 덧셈. 이렇게 되지. 오케이? 자, 만약에 x가 1이면 1의 거듭제곱은 항상 1이니까 등식이 성립하지. 그럼 이 방정식의 실근 중에 하나가 얼마다? 1이다. x 값이 1이면 1의 거듭제곱은 항상 1이니까 등식이 성립하지. 이 방정식의 실근 중에 하나가 1인 거야. 자, x가 만약에 1이 아니면 x 플러스 6이 3x와 같아야 되지. 그럼 2x가 3이니까 x가 3, 2x가 6이니까 x가 3.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10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 56번의 별표 3개. 56번의 별표 3개. 나 열심히 영상 찍고 있어. 매우 중요. 자, 방정식 2의 2x제곱 빼기 2의 x 플러스 2제곱 뜬 a 실근이 2개가 되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래. 자, 이번에도 2의 x제곱 치환하고 싶지? 자, t라고 치환할게. 자, 그럼 t의 범위 어떻게 돼? 양수. 지수함수의 치역 양수. 오케이? 자, 그러면 t제곱 빼기 t 곱하기 3 4t가 a지. 이 방정식의 실근이 2개인 거지. 여기까지 되는가? 여기서 중요한 거니까 봐봐. 실근이 2개래. 그 말은 교점이 몇 개다? 2개다. 누구랑 누구? 요 t에 관한 이차함수랑 직선 y는 a의 교점이 몇 개다? 2개다. 네? 무슨 문제야? 위치 관계 문제다.
뭐 해야 돼? 그래프 그려야지. 계속 똑같은 설명을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아까부터. 우리가 그 2차 방정식 때나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구할 때나 판별식을 썼지. 근데 2차 방정식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방정식에는 판별식이 없지. 그래서 실근의 개수를 구할 때는 이렇게 구하는 거야. 교점 개수를 해석해서 함수들 간의 위치 관계를 따져서 구하는 거야. 이해돼? 항상. 근데 얘는 2차 방정식인데 왜 판별식을 안 쓰냐면 얘 제한 범위가 있잖아. 제한 범위 때문에 판별식을 쓸 수가 없다. 판별식을 쓰려면 좀 더 다른 조건까지 추가로 더 따져줘야 돼. 번거로워져. 이해돼? 그래서 한 번 더 상황 정리를 해보자면 t가 0보다 클 때 이 방정식의 실근이 몇 개다? 2개다. 그러면 이 2차 함수랑 직선 y는 a의 교점이 몇 개다? 2개다. 교점이 2개가 되도록 하는 a 값을 계산하는 문제인 거지. 네? 자, 그래프 그려볼게. 얘 아래로 볼록하고 x축과의 교점의 x좌표가 0, 4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해야 돼? 너무 못생겼는데. 이거 다시 그릴게. 그냥 이차원에서 그린 거 아니에요? 근데 약간 좀 너무 못생겼어. 곡선이 부드럽지가 않아. 좋다. 이런 느낌 나와야지. 그런데 우리가 보는 t의 범위가 양수지. 여기만 보는 거지. 여기만 보는 거지. 네? 여기는 보는 게 아니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좀 양수만 보는 거니까. 정의역이 양의 실수니까. 자, 직선 y는 a와 교점이 2개여야 돼. y는 a가 어디 있으면 돼? 이런 위치. 교점 2개. 네? 자, 요 2차 함수의 최소가 얼마지? 최소가 2대2 해주면 마이너스 4지. 교점을 2개 갖기 위해서는 그 a 값이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으면 됩니다. 그럼 정수 a 몇 개? 3개. 이해돼? 요 생각을 좀 알고 있어야 된다. 봐봐. 방정식 상황에서 실근을 두 함수 간의 교점의 x좌표로 해석할 수가 있지. 방정식 상황에서. 맞지? 이거 했었지? 공통 수학 때. 그러면 실근의 개수가 뭐랑 같다? 교점 개수와 같지. 맞아? 그러면 실근의 개수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거야? 두 함수 간의 교점 개수를 세서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결국에 위치 관계 문제가 돼. 그래서 뭘 그려야 된다?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 이해돼? 방정식의 실근은 두 함수 간의 교점의 x좌표랑 같지. 그러면 실근의 개수가 곧 교점 개수랑 같지. 교점 개수를 통해서 실근의 개수를 셀 수 있다는 거지. 교점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두 함수를 뭐 해야 돼? 그래프를 그려야 되지. 두 함수의 위치 관계를 따져야 되니까. 그래서 실근 개수를 구하는 문제도 사실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입니다. 이해돼? 이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이적분 원 때 배운다. 알겠지? 이 생각 이해되지? 번 58번
밤에 시험 봐요. 자, 요 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 근의 합이 3일 때 함수 K를 구하래. 자, 요 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 근을 알파 베타로 가정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라는 거야? 3이라는 거지. 자, 이번에도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해 볼게. 그러면 자,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k가 0이지. 자, 요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였다면 요 t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2의 알파 제곱과 2의 베타 제곱이지. 네. 자, 알파랑 베타를 더하고 싶어. 그럼 이 둘을 뭐 하는 게 좋아? 곱하는 게 좋겠지. 자,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곱인 거지, 얘는. 두 근의 곱 얼마? k. 근과 계수의 관계지.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이 3이잖아. k는 8이네. 이렇게. 오케이? 치환하면 근의 형태도 바뀐다. 치환하게 되면 근의 형태도 바뀔 수밖에 없다. 오케이? 거의 다 있어. 응. 알파 플러스 베타일 때랑 이 알파 플러스 베타 그러니까 지금 요 방정식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가정한 거지. 내가 지금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했지. 요 방정식이 이렇게 t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바뀌지. 요 방정식의 실근이 어떻게 되는? 요 방정식의 근이 어떻게 되는 거야? 알파 베타가 아니라 2의 알파 제곱 그리고 2의 베타 제곱이 되지. 문제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3이라고 했지. 요 주어진 조건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요 t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곱해야겠지. 근데 두 근의 곱은 근과 계수의 관계식에 따라 k지. 그래서 2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이 k. 이 형태가 없는 거죠. 응? 어떤 거? 이 알파 플러스 베타가 8이라는 거 필요 없는 거죠. 어? 아, 이거? 이건 필요 없지. 봐봐. 지금 자, 요 방정식의 부분이 알파 베타지. 그치? 그러면 요 등식을 만족시켜주는 x 값이 알파 베타라는 거지. 그러면 2의 알파 제곱 빼기 8 곱하기 2의 알파 제곱 플러스 k가 0이고 2의 베타 제곱의 제곱 빼기 8 곱하기 2의 베타 제곱 플러스 k가 0이라는 거지. 여기까지 돼? 자, 요 방정식의 근은 뭐야? 요 방정식의 등식을 성립시켜주는 t의 값이지. t에 얼마 대입하면 등식이 성립해? 2의 알파 제곱, 2의 베타 제곱. 네? 그래서 요 방정식의 두 근이 2의 알파 제곱, 2의 베타 제곱으로 바뀌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그다음에 지수부등식. 이게 더 쉽다. 지수부등식 더 쉬워. 지수부등식도 지수 방정식이랑 똑같아. 자, 61번. 밑을 통일시키는 거야. 자, 밑을 몇으로 통일시키면 좋을까? 10분의 1로 통일시키는 게 좋겠지. 자, 100분의 1은 10분의 1의 제곱이지. 그럼 10분의 1에 2-4x 제곱 이렇게 되지. 자, 얘는 2,7보다 작으니까 감소함수지. 함수값이 더 크다는 말은 x값이 더 작다는 말이지. 대소관계가 역전이 된다. 네?
밑이 1보다 작으니까 감소함수. 그러니까 함수값이 더 크다는 말은 즉 x값이 더 작다는 말이지. x 빼기 8이 2 빼기 4x보다 작다. 오케이? 아 그러면 5x가 10보다 작다. x가 2보다 이게 답이야. 쉽지? 지수분응식도 지수방정식과 마찬가지고 밑을 통일시킨 후에 증가함수 함수 성질을 이용해서 푼다. 밑을 통일시킨 후에 증가 감소함수 성질을 이용해서 해를 구한다. 그럼 65번도 똑같거든. 65번. 자, 밑을 누구로 맞출까? 65번 밑을 누구로 맞춰? 2. 다 2의 거듭적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 밑을 2로 맞춰. 8은 2의 세제곱. 8의 역수니까 2의 세제곱이 역수. 2의 빼기 3제곱이지. 그럼 2의 빼기 3x제곱. 얘는 밑이 1보다 큰 증가함수. 함수값이 더 크다는 말은 x값이 더 크다는 말이지. 그러면 대소관계를 그대로 가져가지. 이렇게. 네? 문제에서 요 지수부등식의 해에 속하는 정수가 5개라고 했지. 그럼 요 2차 부등식의 해에 속하는 정수가 몇 개다? 5개다. 이항시켜주면 3x제곱 더하기 a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문제에서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a가 양수지. 요 2차 부등식의 해가 마이너스 3분의 a보다는 크거나 같고 0보다는 작거나 같다지. 여기에 들어갈 정수가 몇 개? 3개. 여기에 들어갈 정수가 3개. 그 3개 정체 누구겠어? 0 빼기 1 빼기 2겠지. 3개라고 했지? 아 5개라고 했네. 0 빼기 1 빼기 2 빼기 3 빼기 4. 네? 빼기 5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아 그럼 마이너스 3분의 a가 빼기 4보다는 작거나 같고 빼기 5보다는 커야지. 자 양변에 마이너스 3 곱해주면 부등호 방향 바뀌지. 그럼 a가 12 이상 15 미만. 모든 a 값의 합은 39. 39. 되지? 지수부등식 밑을 통일시킨다. 거의 다 했어. 오늘 로그함도 못 나가. 절대 못 나가. 절대. 자, 67번. 한 2-3개만 풀고 끝낼게. 연필이 없다. 자, 67번. 똑같지?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해주면 자, 2 곱하기 t제곱 빼기 17t 더하기 8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얘 2t-1 곱하기 t-8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지. 2t-1 곱하기 t-8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지. 그리고 2차 부등식의 해가 2분의 1 이상 8 2야. 근데 t가 의미하는 건 뭐다? 2의 x제곱이지. 그럼 2의 x제곱이 2분의 1 이상 8 이하인 거지. 지수부등식 어떻게 푼다고? 밑통일 8은 2의 세제곱 2분의 1은 2의 빼기 1제곱. 증가함수잖아. 밑이 1보다 크니까 함수값이 더 크다면 x값이 더 크다는 말이지. 대소관계 그대로 가져간다. 이렇게 5개. 오케이? 70번.
x에 3x 마이너스 1제곱이 x에 x 플러스 3제곱보다 크다. 리치 1보다 큰지 작은지 알 수가 없지. 분류해야지 그러면. 리치 1보다 클 때랑 리치 0과 1 사이. 리치 1보다 크면 증가함수지. 함수값이 더 크다면 x값이 더 크겠지. 3x 빼기 1이 x 더하기 3보다 더 크지. 모두 만족시켜야 되니까 연립부등식으로 풀어주면 되네, 그지? 자, 리치 1보다 작으면 감수함수, 함수값이 더 크다면 x값이 더 작겠지. 3x 빼기 1이 x 플러스 3보다 작지. 모두 만족시켜야 되니까 연립부등식으로 푼다. 자, 여기서 해를 구해주면 x가 2보다 크다 나오지. 그럼 모두 만족시켜주는 x의 범위는 2보다 크다. 자, 여기서는 해 구해주면 x가 2보다 작다 나오지. 그러면 모두 만족시켜주는 x의 범위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나오지. 답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2보다 크다. 오케이? 똑같은 문제를 계속 풀고 있는 것 같아 지금. 7.3 요거 좀 중요한데 이거 별표 3개. 마지막 문제 라스트.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4의 x제곱 빼기 2의 x 플러스 1제곱 플러스 k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k의 최소값 구하래. k의 범위 구하래. 이게 모든 실수라는 소리다. 모든이라는 소리야. 이거 a 뒤집혀 놓은 게, 뒤집어 놓은 게. 자, 또 치환하고 싶지? 근데 사실 이게 치환하는 이유가 뭐냐면 단순히 반복해서 등장한다기보다는 치환하게 되면 다항 부등식으로 바뀌지. 맞아? 우리가 다항 방부등식 풀이 배웠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치환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하면 t는 양수 t제곱 빼기 2t 플러스 k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나오지.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말은 곧 모든 양수 t에 대해서 이 t에 관한 2차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거지. 모든 양수 t에 대해서 이 t에 관한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는 말이지. 절대 부등식. 자, 얘가 항상 성립하려면 이거 잘 들어봐. 얘가 항상 성립하려면 이 녀석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지. 자, 가장 작은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모든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테니까. 네? 그럼 뭘 구해야 돼? 최소값을 구해야 되지. 그래서 그래프를 또 그린다. 자, 아래로 볼록하고 축의 방정식이 t는 1이지. 자, 근데 우리가 관찰할 t의 범위가 양수지. 오케이? 요 부분 보는 거지. 요 부분. 자, t가 1일 때 최소값 같지. 1 대입해주면 최소값이 k 빼기 1. k 빼기 1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네. k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지. k의 최소값은 1이다. 자, 그래서 이런 절대부등식이 성립함을 보이는 문제 있잖아. 절대부등식이 성립함을 보이는 문제. 뭐가 활용된다? 최대값과 최소값이 활용되지. 그러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지는 x값을 확인해야 되니까 뭘 그려야 돼? 또 그래프 그려야 되지. 그래서 절대부등식이 성립함을 보이는 문제도 그래프 그리는 문제다. 아까 이것도 마찬가지. 자, 방정식의 실근 개수 구하는 문제. 그 실근이 교점의 x좌표랑 같으니까 교점 개수를 구해주면 되지.
그럼 두 함수 간의 위치 관계를 따져야 되니까 또 뭘 그려야 돼? 그래프 그려야 되지. 그래서 실근 개수 구하는 문제도 그래프 그리는 문제야. 그래서 요 이제 요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미적분에서 배우거든. 미분에서. 그래서 그 미적분 뒷부분에 등장하는 단원 이름이 방정식과 미분, 부등식과 미분이야.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숙제는 78번까지 많이 질문해도 되니까 최대한 고민해서 풀어보자. 절반 질문해도 돼. 오늘 절반 넘은 것 같긴 하거든.